Achoa University. 우리가 프로덕션 생산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퀀티티예요. 퀀티티. 그래서 프로덕션 퀀티티라는 거는 생산량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퀀티티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생산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라면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면을 이제 혼자서 먹으려고 한 개를 끓이면 그 공법이야. 그냥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잘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휴게소에서 라면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만들어야 되고 수백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공법 자체가 틀려지죠. 예를 들어서 물은 항상 미리 끓여 놓는다든지 그래서 퀀티티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생산 방식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1,000만 원, 2천만 원 해서 자동차를 살 수가 있죠, 우리가. 근데 그런 자동차들이 만약에 생산량이 그것들이 수십만 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값이 싼 거예요. 수십만 대를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수십만 대를 만들지 않고 한 대만 만든다고 칩시다. 수제 자동차로. 그러면 그 가격은 수십억이 될 거예요, 아마. 그 한 대만을 만든다고 치면은. 그죠? 그래서 프로덕션 퀀티티라는 거는 우리가 수십만 대를 만드느냐, 한 대를 만드느냐는 공법이 전혀 틀린 거죠. 그래서 퀀티티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굳이 그 퀀티티를 나눠서 보면은 이제 로 프로덕션이라고 하면은 생산량이 많지 않은 거죠. 이제 애뉴얼 퀀티티라는 거는 1년에 연산, 그러니까 1년에 한 개에서 100개 정도 만들면 로 퀀티티다. 그리고 미디엄 프로덕션이다. 그 다음에 하이 프로덕션이다 그러면 매스 프로덕션이에요. 대량 생산이에요. 수십만 개, 100만 개씩 막 만드는 대량 생산이에요. 물론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1에서 100까지, 100에서 10,000까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냥 예시로서 나온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 프로덕션이냐 하이 프로덕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생산 방식이 많이 틀려지게 되죠. 이제 하이 프로덕션인 경우는 우리가 그 생산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자동화가 되고 그 제품에 따라서 전형화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그 사이클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되고요. 로 프로덕션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전형화된 기계를 사용하기보다는 범용 기계를 사용을 해서 그 제품을 딱 만들어내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퀀티티라는 게 이제 공법에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덕트 버라이어티, 그러니까 제품의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까 프로덕트 퀀티티를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Q로 이야기했죠. 대문자 Q로. 버라이어티는 일반적으로 이제 대문자 P로 이제 버라이어티를 이야기를 하는데, 버라이어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제품의 종류예요. 제품의 종류.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있는데 똑같은 차량을 1년에 100만 대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 공장의 프로덕트 퀀티티는 애뉴얼 퀀티티는 100만이고요. 버라이어티는 그냥 1이에요. 한 가지만 만드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제품의 종류가 달라지면은 모양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수요자 마켓도 달라요. 그러면은 다른 제품으로 카운트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버라이어티가 높은 공장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문 생산을 받는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들이 주문하는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제품을 주문을 하면, 그러니까 오더 드리븐 프로덕션인데 그 제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프로덕트 버라이어티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버라이어티라는 거는 프로덕트 퀀티티랑 더불어서 생산에 중요한 개념이고, 이 퀀티티와 버라이어티의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생산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프로덕트 버라이어티는 특정 메이커에서 만드는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프로덕트 퀀티티와 프로덕트 버라이어티를 관계를 봅시다. 그 제품 생산 양이랑 제품의 다양성이랑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 inverse correlation이에요. 반비례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특정 제품을 많이 만드는 공장은 그 다양하게 만들기가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대량 생산하는 공장은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should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동일한 제품을 많이 만드는 공장은 다양하게 만들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만드는 공장은 제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공장은 또 양을 많이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처럼 프로덕트 버라이어티랑 프로덕트 퀀티티는 일반적으로 반비례해요. 그래서 그 버라이어티가 높으면 퀀티티는 likely to be low, 일반적으로 낮을 거고 퀀티티가 많으면 버라이어티는 likely to be low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고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봅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기업이 있고요. 여기 있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기업은 그 버라이어티는 높은데 퀀티티는 작아요. 여기는 퀀티티는 높은데 버라이어티는 낮아요. 그리고 극단으로 보면 여기도 어떤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기업 뭐 현대 자동차를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다시 말하면 많이 만들면서 제품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뭐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많이 만들 때는 그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규모의 경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500원짜리인데 2개 사면은 뭐 1,000원이고 뭐 10개를 사면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0원짜리라고 칩시다. 계산하기 쉽게. 100원인데 한 개 사면 100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100개를 사는데도 다 한 개를 100원씩으로 할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100개를 사면은 10%를 깎아준다든지 뭐 1000개를 사면은 20%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 보고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만들어야만 그런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기업 측면에서는. 그래서 기업이 프로핏을 남기려면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를 구매를 한다고 쳐요. 첫 번째 차예요.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신차를 구매를 하는데 어떤 A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참 좋아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 친구들도 다 그 차를 갖고 있어요. 온 동네 다 그 차야. 그러면은 과연 그 차를 사고 싶습니까?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죠. 그 차가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다 그 차가 이제 뭐 너무 흔하다면은 그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 버라이어티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실제로는 많이 생산하면서 종류의 다양성을 만들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뭐 소나타라는 차를 만든다고 치면은 그 소나타를 1년에 100만 대 이상을 뽑아야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지만 그렇게 똑같은 차를 100만 대를 뽑아서는 안 팔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양성을 줘야 돼. 컬러를 준다든지 옵션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주는 부분들을 이제 버라이어티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해야만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많이 만들면서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퀀티티와 버라이어티를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떤 경쟁력의 핵심이 이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